지금 이렇게 많이 수축되어 있는데요. 저는 다음 달에 비 맞추려고 그냥 이렇게만 물을 주고 마르려고 해요. 만약에 가정에서 키우면 이것도 저면을 해서 요 반 정도 스며들게 해서 깨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 보니까 꽃봉오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. 여기에도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이게 온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단점이 저면을 할 수가 없어요. 물을 날라야 되고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저는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. 그 대신 이제 양질의 햇살을 받아서 꽃은 더 많이 피는데요. 작년에는 온실이 늦게 만들어져서 베란다에 좀 놓아두었더니 베란다에다가 늦게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꽃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 온실에 위로 올라왔더니 온도차가 갑자기 나니까 꽃이 거의 피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올해는 아예 일찍 올라왔고 물을 좀 안 줬어요. 아직까지. 일찍 올라온 대신 요즘은 저온 상태잖아요. 그래서 특히 올해 3월에 0도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물을 안 주고 이제 일정한 환경을 유지시키면서 꽃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여기 이렇게 푹 들어갔잖아요. 이렇게 수축되어도 금방 봄 되면 회복되니까 수축된 거는 괜찮아요. 그래서 이런 코덱스 식물들은 물이 모자라는 건 괜찮거든요. 그런데 가유불급이라고 그러죠. 너무 넉넉하면 처음에는 통통하고 아주 식물이 많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주 푸릇푸릇해져요. 그래서 와, 이 식물들 너무 많이 잘 자라네. 더 많이 줘야겠다. 그러고 막 주면 어느 날 그냥 멀쩡했다가 이런 식물들은 겉은 멀쩡한데 안에서 확 무너지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겉이 멀쩡하다고 통통하다고 물을 계속 많이 주는 것은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식물들 처음에 많이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그래요.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는 그런 기다림이 좀 필요한 식물들이에요. 이 식물들은. 여기가 선반이 높아서 펌프질 하면서 물 주기가 나쁘네요. 물통을 좀 바꿔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살짝씩 물을 줘서 이렇게 이파리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파리가 없거나 조금씩 나올 때는 너무 흠뻑 주는 것보다는 화분이 반 정도만 적게 이렇게 주는 것이 좋아요. 요즘은 3분의 1에서 지금 2분의 1 정도 적게 주고 있는데요. 만약에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뭐 조금 더 넉넉히 줘도 되는데요. 물론 깨우고 나서 이파리 나고 나서는 넉넉히 주면 안 돼요. 베란다는 오히려 웃자랄 수 있어서 이파리 날 때까지는 조금 따뜻하니까 2분의 1 관수 해도 되지만 저는 이파리 없으면 2분의 1 관수 좀 안 되게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에버넘은 굉장히 많이 수축됐죠? 수축되어서 괜찮습니다. 지금 깨어나고 있네요.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머지는 촬영 끝나고 같이 물을 줘야 될 것 같네요. 선인장들 물 주는 모습입니다. 선인장은 아프리카 식물보다 추위에 좀 강해요. 그래서 좀 넉넉히 줘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한 번에 물 주는 것보다는 저희 요즘은 좀 귀찮아져서 막 한 번만 물 주고 말고 그러는데요. 원래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전체적으로 물을 주고 와서 또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게 이 흙 속에 이렇게 물을 줘야 흙 속에 이렇게 물길이 만들어지거든요. 이렇게 물 준 게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만 내려가지 않고 골고루 수분이 공급돼요.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이렇게 이 정도씩 물 주고 있고요. 아직은 기온이 완전히 오르지 않았잖아요. 이 대룡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뿌려주기만 하고 물이 스며들 정도는 주지 않습니다. 이렇게요. 아직은요. 대룡강은 특히 온도가 완전히 오르기 전까지는 물을 주지 않아요. 그래서 한 4월 말이나 그쯤 돼야 저는 물을 주고 있고요.
이런 아이들은 지금 꽃봉오리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.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꽃봉오리 올라오죠. 여기도 올라오고 이렇게 꽃봉오리도 올라오기 때문에 물을 좀 넉넉히, 또 선인장은 추위에 아프리카 식물들보다 강하니까 물을 조금 넉넉히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아주 흠뻑만 젖지 않게, 아직은 기온이 완전히 오르지 않았으니까 한 2분의 1 간수 정도로 이렇게 해서 주면서 재배하면 무리가 없고요. 특히 이렇게 하얀 털이 있는 건 저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위에서 물 주는 것보다는요. 이 아이들 이제 제가 낮에는 집을 비울 거예요. 일하니까. 그래서 낮에 집을 비우면 아마 꽃 피는 모습은 잘 보기 힘들 것 같네요. 그래서 꽃 피는 영상 거의 못 올릴 수도 있어요. 아프리카 식물들은 꽃이 여러 날 피는데 선인장들은 여러 날 안 피는 경우도 있거든요. 물론 요것처럼 마밀라리아는 요 안에 꽃봉오리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보이죠. 요것도 꽃봉오리 계속 올라오고요. 이런 아이들은 꽃이 하나가 지면 또 하나가 피고 그래서 한 달씩 꽃을 보니까 많이 볼 수 있는데, 다른 아이들은 좀 꽃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꽃 영상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선인장들은 좀 넉넉히, 아프리카 식물보다 이 화분 크기 대비 아프리카 식물보다 많이 주는 거죠. 지금 물통이 다른 거는 고장나서 지금 요 물통으로 주는데 좀 귀찮아져서 요걸로 주는데,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선인장은 이 물통으로 주면 가습의 위험이 있으니까, 물 조절 안 돼서, 그리고 환경 조절 안 돼서 가습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물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제가 통풍 조절을 잘 못해서 이렇게 누렇게 변한 아이들이 많아요. 전체를 차각막을 씌웠더니, 그래서 올해는 차각막에 옥상에 반만 걸쳐지게 했습니다. 식물에게 온도나 햇빛, 물만큼 중요한 게 통풍이에요. 자칫하면 지나치는데 통풍이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물은 가습만 안 하면 되는데, 만약에 베란다에서 키우면 창문도 좀 열고 수시로 열어주고, 선풍도 요즘은 선풍기까지는 안 틀어도 통풍이 잘 돼요. 근데 여름에는 좀 선풍기를 튼다든지 서큘레이터를 튼다든지 해서 좀 통풍에 유의해서 재배하면 모두 식물들 건강하게 재배할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선인장들은 지금은 이렇게 100% 죽여주지 않았는데요.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는 여기 화분이 흠뻑 젖게, 한 번 정도는 젖게 저면을 한다든지 그래줘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요. 왜냐면 물을 주다 보면 이 화분 밑에 물길이 생겨요. 그래서 물길 따라가서 이 수분이 골고루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흠뻑 주는데, 베란다에서 재배할 경우는 조심할 게, 물을 이렇게 흠뻑 줬을 때는 물을 주는 주기를 좀 넓게 가져야 돼요. 안 그러면 금방 웃자라거든요. 그래서 한 번만 흠뻑 주고 그 다음은 성장기더라도 조금 적게 2분의 1 간수 하다가 좀 조절을 하는 게 좋아요. 계속 흠뻑 주면 베란다에서 웃자라고요. 선인장은 이 생장점이 한번 볼록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. 예뻐지지가 않아요. 특히 로비비아가 웃자라길 잘하는데요. 웃자라면 위에를 자른다든지 이렇게 좀 고유의 형태를 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 이렇게 자란 건 여기 웃자라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자란 거죠. 그래서 살짝 웃자란 건 그대로 키우면 다시 이렇게 동그래지기는 합니다. 온실에서 갇혀진 상태에서 식물을 키우는 건 쉬운데요. 만약에 베란다에서 식물을 재배하신다면 흠뻑 한번 줬으면 그 다음에는 원래 2주 간격으로 물을 줬다면 흠뻑 준 다음에는 3주 정도, 한 주 정도 더 있다 물을 주고, 그 다음 간수는 물의 양을 좀 적게 해서 준 다음에 다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.
계속 흠뻑흠뻑 주는 것은 좋지 않고요. 너무 안 줘도 좋지 않고요. 그래서 성장기에는 물 조절을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식물들, 선인장들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.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